지금요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려고 이제 브리핑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어떤 각 부처의 내용들이 논의가 됐고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정부의 대응을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시죠.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가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후 2시에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고 끝난 뒤에 각 부처,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민들을 상태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의 정부 입장 발표에 이어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발표문을 브리핑하시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가기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 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강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홀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 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 날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 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 협업, 경쟁을 통하여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 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간 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국내에 미사용되던가 일본 내에 생산되지 않는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백색 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제기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 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 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청사 연결해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응 방안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책은 이제 그런 걸 겁니다. 일단 저기에 대한 아까 영향이 큰 게 152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몰라서 대책을 못 세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업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재고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간을 버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그렇겠죠. 조치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따로따로 이 시간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갈 문제고 지금 당장은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회에서 이런 품목을 앞으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라. 대신에 그 물량 확보에 필요한 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조치가 1순위고 두 번째 순위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외교 문제는 굴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도발을 하면은 상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확전으로 가면은 안 되고 수습으로 가야 양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일본 경제도 피해가 적은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중재를 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만이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이제 물러서기 힘든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제3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든지 타협안을 내놓았을 때 좀 타협을 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